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은 7말 8초 가설 중에 가장 메이저한 컨디션이 발표되는 날이죠.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7월 30일 있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미국의 2분기 잠정 GDP 그리고 실질 소비 지출 GDP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7월 23일에 있었던 그리고 아직도 현재적으로 네거티브한 장을 만들었던 원흉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메인 이벤트일 겁니다. 오늘의 투자 생각, 군중을 뛰어넘어라. 캠피셔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뜻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를 볼까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해당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한 지표를 내놓고 볼까 합니다. 애플의 통행지표, 옥스포드의 국가별 대응지표, 백신의 상황, FOMC의 결과, 4대 테크 기업의 청문회 결과입니다. 애플의 이동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번에도 보여드린 바 있는데 이것을 일종의 선행지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중요한 것은 환승,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있는 트랜짓 카테고리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빙은 이전보다 확실히 늘었으나 워킹 자체가 전염병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옥스포드의 대응 지표죠. 어제자로 업데이트된 자료인데 일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세를 띠니까 갑자기 2단계 위로 대응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모범 국가였는데 남반구의 겨울에 따른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아르헨티나와 칠레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신의 결과를 볼까요? 참여자 수준을 보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대 자체가 가장 젊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나이대로 18세에서 55세로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률이 높은 7, 80대는 대부분 빠져있죠. 중국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칸시노 같은 경우에는 중화항체 반응률이 47%에서 59% 수준으로 상당히 떨어지고 면역세포와 T세포 반응률도 떨어집니다. 항체 반응도 떨어지고요. 반면 이 분야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꼽을 수 있는 모더나가 꼽힙니다. 중화 반응이 좋을수록 항체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FDA의 회복기 혈장의 중화항체 권장 수준인 160 수준을 상당히 2배 내지 4배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죠. 반응률도 100%고 T세포도 면역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보니 좋습니다만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지표가 있죠. 제가 알기로 모더나의 경우 이 임상에 참여했던 사람의 89%가 백인입니다. 그리고 히스패닉이 13%고 흑인이 4%, 아시아인이 2%, 원주민이 2%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유니버셜하게 쓰였을 경우에 유색인종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차가 많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천 명과 수만 명 규모로 몇 프로나 지금 바이러스에 걸렸고 몇 프로나 치명률을 보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죠. 또한 노인과 만성질환자에게도 효과를 입증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의 최근의 이슈는 항체가 2달도 못 간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최근 영국이나 독일, 중국의 연구 결과처럼 백신의 면역 효과가 2, 3개월 만에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3상의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항체의 유지기간과 이것을 얼마나 방어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유지기간이 모자랄 수는 있지만 급한 만큼 효과만 있다면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미 안전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해야 하는 사람 위주로 투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혈장치료제 혹은 항체치료제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모두 이미 감염되어 있던 전례가 있는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혈장으로는 환자 0.3에서 0.5명 정도에 쓸 수 있는 분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중화항체 수준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필요할지 그것을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판을 종결시킬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노인이나 취약자에게 맞추지 못하거나 물량이 부족하거나 사람에 따라서 항체 형성의 기간이 짧은 등 반쪽짜리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건안전 측면에서는 재생산 지수인 R값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제 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보건안전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에 있어서 진퇴양난의 시기를 두고 이것을 우리가 맞고 있으면 꽤 오래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FOMC 회의가 있었죠.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경기 회복 속도가 6월부터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스인플레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플레도 아니고 인플레도 아닌 적당한 밴드 사이에서의 노 인플레이션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경제가 매우 불확실하고 보건안전 상황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주제를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봤는데요.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예상했지만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쭉
언급하셨던 분께서는 이것이 인플레나 소비, 고용지표와 연결될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높게 사셨었는데요. 이것을 또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자면 결국에 여전히 오늘 있을 7월 30일에 소비지표와 고용지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6월부터 회복이 더뎌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저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통화승수가 낮아짐에 따라 자산에 따른 선호의 증가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지표와 고용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 확진자 수의 신호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죠.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번 주에 있어서도 기대치보다 나빠진다면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 그러길 바랍니다만요. 그리고 6월부터 실물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졌다는 의심, 그리고 저도 미심쩍었던 부분은 애플의 통행지표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셨던 자료 중에 도표 13번을 보면 미국의 일부 주들의 식당 예약률이 재차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6월까지는 좋아졌지만, 빠른 속도로 좋아졌지만 점차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소비 심리가 악화되며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선행지표로 꼽고 있는 두 가지 지표가 모두 노란불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간 이전 시기의 퍼포먼스와 현재의 주가 비교 맵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7월 30일이니까 1월 30일의 주가와 비교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6달 전보다는 당연히 테크주를 중심으로 큰 성장을 보였고, 이는 모두가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퍼포먼스 차트입니다. 7월 23일 고용지표였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 이것이 기존의 방향과 달랐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만큼 하락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간 꼭지가 올라가면서 높아지는 방향성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혹은 계속해서 우상향 혹은 평행선을 그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고, 이런 실업률 고용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 변동폭이 클 수도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프라이싱이 이미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는 이미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뷰로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고 해도 증시는 당분간 박스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달라졌을 때 그에 대한 프라이싱은 오늘의 장을 지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리란 생각인데, 결국에 페드로서는 신용도를 높여주고 증시 상황에 파란불을 띄워줘서 자금 조달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혹시나 하락을 하더라도 연착륙시키는 것이 페드의 목적이기 때문이겠죠. 양적 완화가 가능하고 지금의 구독경제 등 확실한 시장 지배력을 통해 현금 창출에 어려움이 적은, 그리고 언택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니프트 50를 제외하고는 지금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마땅치가 않습니다. 청문회 역시도 중국 리스크가 대두됐었죠. 주커버그의 얘기처럼 중국과의 갈등 요소가 부각된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좀 심화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멜팅팟 컬처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적의 규정을 통해서 단결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과의 군사 경쟁, 그리고 독일과 일본과의 경제 경쟁,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 구도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모두 바이 아메리카를 주장함에 따라서 이 대결 구도가 꽤 오래 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오늘은 좀 짧고 지금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굉장하게 빠르게 흘러 들어갔는데, 7말 8초는 요약을 드리자면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제 가설 검증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것이 저도 아니길 바라고요. 개인 투자자한테 가설과 검증에 대한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장기 투자자가 목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설과 검증 과정은 저만의 차별적인 실력을 길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대치보다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A만큼 상승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평행선을 보인다. 그런다면 B만큼 약간의 상승 혹은 약간의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다면 C처럼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단기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장세, 이런 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자본은 이제 축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거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는 판단을 했습니다. 올라가면 저도 당연히 불타기를 하겠죠. 좀 더 진솔하게 보자면 투자의 구루들로부터 시장에 대한 생각을 듣는 것은 후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경험적인 원리를 통해서 자신만의 혹은 회사 문화적인 가설을 갖고 그들을 움직이고, 이러한 가설에 대한 근거를 붙여서 시장에 내놓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높은 확률로 시장에 프라이싱 되어 있죠.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1주 동안 퍼포먼스가 마이너스를 보였던 것처럼요. 나심탈 레벨을 처음 접한 후 캠 피셔와 워렌 버핏을
것을 통해서 장기적 투자에 대한 안목을 배우고 있고 이러한 나름의 뷰를 공유하고자 그리고 기록하고자 투자의 생각을 운영합니다. 내 생각이 없다면 결국에 시장에 의해서 나는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캔피셔의 역발상 투자는 남들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남들과 다른 나만의 독립적인 생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고지표는 오늘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애플,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줄이을 예정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죠. 군중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기록해볼 뿐입니다. 저는 정답이 아닙니다. 투자에 아군이나 적군은 없습니다. 군중 속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나의 수익률만 남을 뿐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주식의 모든 포지션을 넣어놓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선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빨리 편집해서 빨리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굉장히 빨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그러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